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부턴 정치권의 공천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설 연휴, 일단 이슈는 제3지대 개혁신당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 전격 통합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란 점 분명히 한 겁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통합 발표 이틀 만에 회동한 제3지대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공식적인 첫 결정으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정당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그러한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다. 개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 등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일 첫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엔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구체적인 공천과 공약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장 기존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일부는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개혁신당 당직자들은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개혁신당이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선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더 많은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4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67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조국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제3당이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합쳐도 10%가 채 되지 않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별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양당과 차별화된 노선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딛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지역구에서 20명 가까이 당선시켜야 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38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총선 직전 지지율은 16%가 넘었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혁신당은 6%, 새로운 미래는 2%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합산만으로도 10%가 채 안 됩니다. 거대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꼭 응해달라는 문자나 아니면 전화 같은 걸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양당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크지만 국민들께서는 3지대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봐라. 이게 4분의 1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개혁신당 지지율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미래 등 나머지 세력은 진보 진영에서 떨어져 나와 주요 정책이나 젠더 갈등 등 입장차가 큰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